K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8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송기훈. 그 옛날 산동네의 추억을 품고 사는 곳. 항구도시 부산의 속살입니다. 마이크를 든 정만영 씨가 항구도시 삼복도로를 걸어온다. 이곳에선 바다만큼 흔한 것이 산복도로. 산비탈까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좁다란 골목이 생겨났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삼복도로를 따라 집들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다. 가파른 길 위에서 어떻게든 삶을 꾸려가야만 했던 사람들. 대부분 피란민들이었습니다. 정만영 씨가 100m 이상 길게 이어진 골목 계단을 따라 올라간다. 자막, 정만영 소리채집가. 부산 원도심은 지형이 산이 많고 평지가 좁아서 대도시가 형성되기 힘들었거든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부산으로 피난 온 그 피난민들이 거주지를 만들 데가 없으니까 이런 산 쪽에 거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파른 지형에 살게 되면서 이런 길이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은 또 어떤 이들이 비탈길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소제목, 부산 원도심 골목, 그 흥망의 역사. 오랜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바닷가 언덕을 층층이 메우고 있는 집들. 부산 아미동을 찾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산동네 같지만 골목마다 특이한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낡은 집 주위에 투명한 가림막이 둘러져 있다. 돌 위에 지어진 판잣집.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돌들은 다름 아닌 비석들. 집 앞에 오래된 비석들. 피란민들이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예? 여기는 언제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아, 저예? 네. 요거는 뭐, 요거 산지는 좀 한 50년 되지. 김응식, 주민, 한 78세. 50년, 48년 됐나? 이 자리에 48년. 산지. 네. 옛날에 보면 이거 뭐 집도 좀 나정막은 해가지고 그 뭐 이 땅도 그냥 뭐 무용지물에 또 비석 그 쓰이지 뭐야 뭐 경계석하고 화장 그 이렇게 쓰이지 화장 그다 묻어놓지만 땅을 파고 이 집을 지으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야 뭐 그 석이 낙골당에서 해가지고 빼이 그런 게 다 나오고 뭐. 보편에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집. 그런 위에다 지금 집을 지어놓고 지금 사는 거이지. 구불구불한 산동네 골목. 아미동이라는 이름보다 비석마을이라 불리는 곳. 정만영 씨가 좁은 골목을 내려간다. 산비탈 묘지 위에 생겨난 마을이기에 사람들은 그나마 반듯한 비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1m 폭의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다. 정만영 씨가 비석이 옆으로 끼워진 담장 앞에 걸음을 멈춘다. 여기는 이제 비석마을에 비석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일본인 공동묘지에 쓰였던 어떤 비석이나 그 경계석들을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이렇게 막 쌌는데 그런 아주 네모 반듯한 이런 재료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한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시멘트가 한번 발렸다가 다시 보여지게 만든 그런 흔적들입니다. 메이지 시대라고 적혀있네요. 메이지 4년 이라고 메이지 42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다. 죽음의 공간이었던 마을은 피란민들을 통해 이제 산 사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원통형 이발소 표시 등이 돌아가고 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온 이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정만영 씨가 이발소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네. 이발하실랍니까? 이발은 아니고 네. 구경 좀 하면서 아, 예. 저 소리 녹음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하시는 일 녹음 좀 하려고 하는데 되었습니까? 네. 비성마을 터줏대감이라는 신동철 씨. 자막 79세. 이곳에 서서 이발사로 살아온 세월만 따져봐도 60년. 손님들도 대부분 오랜 단골들입니다. 염색을 마친 남자 손님이 세면대로 자리를 옮긴다. 15분이나. 손님 이창호 74세. 제가 여기 살기는 한 3, 40년 살았으니까 한 15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주 오시네요. 예. 음. 뭐 원래 사장님이 잘해주시니까는 뭐 음. 다른 데 가도 깎고 보면은 음. 여기서 깎음만 못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예. 오늘 염색도 하셨네요. 예, 염색은 이발할 때마다 합니다. 나이는 먹어서도 좀 젊게 보이고 그래 염색하면. 네. 이발사가 머리를 감긴다. 오래된 이발소답게 여기선 모든 게 옛날 방식 그대로인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가 봤던 이발소. 그때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들이 한 번쯤 그리웠겠죠.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 말려준다. 추억도 세월도 이발사의 손끝에 멈춰 서 있습니다. 좁은 골목 햇볕 아래 이발소 수건들이 널려 있다. 사장님 여기 터잡으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이 업소는 60년이 훨씬 넘었고요. 네. 아마 뭐 6.25 피난 온 분이 계산했으니까 50 뭐 몇 년쯤 됐을 겁니다. 피난 와가지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 예, 자리는 저는- 있었고, 네. 저는 59년도가 59년도에 그 취직을 했지 싶은데 한 그분들이 61년 됐으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터잡으신 그분들하고 아니요, 직원으로 그분은 직원으로. 그분 와서 이제 뭐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네. 연금을 내가 취직을 하게 됐죠. 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갈 줄도 모르고 올 줄도 모르고 한 곳에서 61년 61년이 아마 됐어요. 한업소에서 61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부산선 나밖에 없을 테고 아마 전국에서도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업소에서. 평생 지켜온 일터엔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 6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낡은 면도용 솔과 이발 가위, 손때 묻은 팔걸이 의자들. 요즘에는 손님들이 얼마나 오나요? 요즘은 뭐 손님이라고 해봐야 뭐 하루에 하면 대여섯 명 평균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뭐 요즘은 뭐 벌어서 그래도 뭐 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용돈이나 벌어 쓴다 하고 일을 하지.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생각하시는 단골 손님들은 다 몇 단골이지요. 뭐 찾아오는 손님이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 안에 있으니까 네. 업소가 다 뭐 아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그분들 한 몇 년 정도 계속 오십니까? 아니 뭐 근래 이사 온 분들도 있지만은 다 뭐 옛날 살던 분들이니까 오래된 분들은 뭐 60년, 50년, 60년, 다 몇십 년씩 된 분들이지. 그 정도 돼야 이제 사장님 단골이네.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 더 많습니다. 신문 보고 TV 보고 뭐 신문 글자 하나 없이 싹 다 보고. 한때 이 마을엔 좁은 판잣집마다 대식구가 모여 살았다죠.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났고 이발소를 찾는 손님도 줄었습니다. 가위 소리 듣기가 이제는 힘들어진 셈. 한 명이라도 찾는 손님이 있는 한 이발소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에 하루를 마친 이발소 표시등이 꺼진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부산 원도심에는 곳곳에 사연이 있는 골목들이 숨어 있는데요. 상가 골목. 70년 전통을 지닌 좌천동 가구거리도 그중 한 곳입니다. 정만영 씨가 자개농 가게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경 좀 해도 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잘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예. 이거는 완성품이고. 지금도 가게 자개농 예, 칠기농을 넘게했습니다. 아, 직접 내가 제작을 하지. 지금 제작하고 계시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이거 하고 있지. 이거는. 자막 윤성룡 75세 나전칠기 명인. 조개 껍데기를 문양대로 자르는 기술. 명인이 바늘 같은 톱으로 나비 문양을 자른다. 나전칠기 장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인데요. 여기 공방이 마치 소리 공방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 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자개농 완성된 걸 보면 그런 소리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 평면을 낸 거하고, 이 둥근 거, 저 이제 이 톱으로 캐가지고 딱 납작, 저거는 소리가 좀 많이 울리지. 울리고. 예, 요거는 이제 평면이 되니까 좀 평면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만 들어도 이제 예, 예. 20여 가지가 넘는 복잡한 과정. 나무에 옷을 입혀 윤기를 낸 칠기에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른 자개 조각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가구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달. 자개를 종이로 덮고 인두로 꾹꾹 누른다.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윤성룡 명인이 자개를 덮은 종이 위에 붓으로 투명한 액체를 바른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공예품의 질이 달라지기 마련. 그만큼 손기술이 중요합니다. 명인이 젖은 종이를 조심스레 떼어내자 정교한 자개 문양들이 드러난다. 자개는 금빛, 붉은빛, 검은빛 등이 뒤섞여 오묘하게 반짝이고 있다. 명인이 자개 문양 위로 다시 한번 붓칠을 해준다. 악열을 군소를 보기 실제일 거죠. 1965년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네. 일단 이제 공무원을 좀 했지. 음. 그런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이 기술을 배우면 잘하겠다. 이제 인간문화재인 그 돌아가신데 그분이 내가 어릴 때 그 집 세를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를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 집 와서 기술 배워라. 예. 이래갖고 9700인 동기가 그게. 명인이 끌로 긁으며 자개 문양을 드러낸다. 태어날 때부터 척추 결핵이라는 병을 앓았다는 윤성룡 씨. 하얀 나비 문양이 완성된다.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었지만 나전칠기 공예를 접하게 된 후 꿈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화초와 나비 문양들이 드러나자 사포로 문질러 닦는다.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삶의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붓을 뭐가 만드냐면 말꼬리, 말꼬리, 말총. 말총. 말총붓으로 문양 위에 오칠을 한다. 미라라든가 그 오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만 대장경 네. 그 오칠 해놓은 거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고. 보존성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오칠. 칠을 이 한 번만 해놓으면은 칠이 안 퍼져. 그래 칠을 퍼져야 돼. 잘 골고루. 자개농이나 이런 거 이런 매력이 뭘까요? 매력은 장점이랄까 좋은 오면 점이. 빛이지 빛, 자객의 빛. 네. 그 빛을 이거 이제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는데 네. 이런 완성을 해놓고 탁 그 오면 빛에 반해지. 음.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이게 이제 힘을 태우는 거예요. 네. 완성된 자개농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인다.
보잘것없는 조개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 천년을 이어온 이 빛깔에서 그 가치가 느껴집니다. 보람이 있다면은 자기들 건강하고, 그런데 마누라 건강하고, 마누라 건강하고, 내한테 잘해주고. 그겁니다. 그래 뭐 큰 꿈이 있겠습니까? 자개 모형 다보탑. 많은 것들이 쉽게 잊혀지는 요즘. 자기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절벽 위 산동네에도 파도 소리를 원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만혁 씨가 해변 마을 전망대에서 파도 소리를 녹음한다. 이 마을은 멀리서 밀려온 파도가 이 마을 그 해변을 있는 그 파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파도가 흰 포마를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흰여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인 것 같은데 이 절벽 위에 이런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게 된 마을인데요. 이런 정말 풍경도 좋고 이런 특색 있는 이런 골목과 이런 장소를 부산시에서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예술마을, 관광마을로 지금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좁고 길게 이어진 마을 골목 너머로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다. 골목 카페 앞. 흰율마을은 이렇게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랑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페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조금씩 탈바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얀 골목 담장에 새와 나무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 대문 옆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의 문구도 적혀 있다. 절벽 아래 바다는 자연이 빚어낸 또 하나의 예술품. 바다의 물색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파도 소리도 그 지형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고 하죠. 이곳의 바다는 어떨까요? 피란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듯 쫓겨왔던 마을. 그 모진 세월을 기억하듯 파도마저 거친 숨을 토해냅니다. 아주머니들이 해변 바위틈에서 뭔가를 캐고 있다. 그 시절 가진 것 없는 피란민들이 기댈 곳은 오직 바다뿐이었다는데요.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내어준 덕분이겠죠. 안녕하세요. 정만영 씨가 아주머니에게 다가간다. 이게 특이한데 이게 뭔가요, 이게? 군소? 예, 군소라는 겁니다. 네네. 해삼가에 속하는 제사 지낼 때 네. 산적 아주머니가 바위에서 해성 모양의 네네. 군소를 손질 중이다. 그 최고급으로 치는 데는 최고급으로 치거든요. 네네. 산적 제사 지낼 때 이걸 올립니까? 예, 산적거리가 물놀이를 하기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봄 날씨. 파도도 제법 거칠어 보이는데요. 산소 대롱을 입에 문 남자가 바다로 들어간다. 대체 무얼 하려고 바다에 거침없이 뛰어든 걸까요? 잠시 후 남자가 그물 망태기를 들고 목에 해초를 두른 채 물 밖으로 나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물에 들어가기 힘드신가 보네요. 자막 위승진 60세. 지금 세상에 쉬운 일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피 조금 채취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게 곰피인가요? 아니면은 이게는 공개입니다. 예. 멋지네요. 뭘. 뭐라고 합니까? 아 곰피가 네네. 해초모를 목도리처럼 두른 위승진 씨가 그물 망태기에서 곰피를 꺼낸다. 몰은 잎이 검은색이고 곰피는 잎이 널쩍한 오. 갈색이다. 여기 공개예요. 아 이게 미역이랑 이런 건 다른 미역하고 점이네요. 다르죠. 네네. 다시마하고도 요건 다르고. 미역. 네네. 여기 곰피. 아 다르네요. 다시마가 요거 미역하고 비슷한데 그러네요. 곰피는 여기 오돌오돌하죠. 오돌오돌하고. 네. 희한하게 생겼네요. 예예. 요래 생긴 게 곰피. 곰피입니까? 옛날에 네.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이 네. 바다 전체가 곰피 밭이에요. 그래서 이걸 튀가게 해가지고 네. 먹기도 하고 쌈싸 먹기도 하고. 기름에 그렇죠. 아 그 설탕하고 소금 살짝 뿌리가 네네. 또래가 먹는 게 곰피입니다. 피난민들 네네. 요 산동네 사는 사람 다 이거 해먹고 살았어요. 아주머니들이 바위에서 해초를 딴다. 예나 지금이나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입니다. 자막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근처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마을 주민. 그에게 한 끼 식사를 신세지기로 했는데요. 위승진 씨의 식당. 메뉴는 곰피 시락국. 피란민들의 눈물 젖은 음식이랍니다. 곰피를 우린 갈색 액체. 이래 한국자 그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이렇게 부어 넣어요. 그리고 배추 시래기 넣고 우리 집 된장 넣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끓이면은 그 새로운 맛이 나와요. 그게 비법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배추 다 버리는 거 모아가지고 말리고 곰피 이게 신율 문화마을에 나는 곰피 주워서 이렇게 끓여 먹는 이 음식이 생존의 음식이에요. 바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곰피는 다양한 요리에 쓰였습니다. 고등어 회를 뜰 때도 곰피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아까 그 바다에서 말렸잖아요. 네. 자갈밭에. 네. 거기서 말린 거를 가져와서 물에 담가 하루 정도 놓으면은 이 진액이 여기서 진액이 나와서.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래 고등어에 네. 활용을 하면은 네. 시락국도 그렇고 고등어에도 활용하고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승진 씨가 고등어를 능숙하게 회 썬다. 고등어를 회로 먹을 때 곰피 진액을 곁들이면 비린 맛을 잡을 수 있답니다. 완성된 고등어회. 고등어 초회 한 접시와 곰피 시락국, 갈색 곰피 시락국. 바다향 진하게 배어있는 피란민 밥상입니다. 한 점 해보세요. 네. 고등어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정만영 씨가 고등어회를 맛본다. 부산에 오래 살았어도 처음 맛보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맛이 괜찮습니까? 아, 쫄깃한 그대로 살아요. 위승진 씨도 고등어회를 먹는다. 이 시락국물 이것도 이 곰피가 베이스입니다. 곰피 그 진액을 가지고 이 국물하고 이 바다의 맛하고 예, 가슴이 영대의 맛이 그대로 쫙 바다의 네. 향 이 맛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팠던 시절 고등어 차이는 피란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들. 그 맛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파란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가파른 골목마다 피란의 상처가 배어있는 곳. 이제 그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채워지겠죠. 자막. 피란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이 곧 부산 옛 골목의 이야기다. 에필로그 화면. 집들이 빼곡한 바닷가 산동네 앞에 파란 산책로가 해변을 따라 뻗어 있다. 하얀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 바위로 밀려오며 찰싹거린다.